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됐다는 소식을 저희 제주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결국 사실로 드러났죠. 감사를 해보니 제주도가 도민 의견 조사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자 쪽에 미리 알려줬다는 MBC 보도 또한 사실이었고, 제주도가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 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 평가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주 MBC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조례와 시행 규칙의 평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조사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 조사 지침에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짬짬이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시 사업자 측에 확정되지도 않은 지침을 참고하라며 안내했고, 정작 지침을 제정한 뒤에는 비공개 문서라며 카지노 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에서 주변 지역 기여 방안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이고, 도민 의견 수렴은 300점에서 200점으로 낮추면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카지노 영향평가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했고, 관련자 3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MBC 보도 직후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그런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 카지노 허가를 무효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의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된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종합계획 용역 보고서에 포함된 내국인 카지노는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 중의 일부라며 현행법상 도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카지노 업계의 수건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도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제주 신화월드의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상권 영향 평가가 부실한데도 서귀포시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도의원은 제주 신화월드의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의 허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업자가 매장 면적을 축소해 신고했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서가 너무 허술해 새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문종태 도의원은 이 같은 중대한 하자에도 서귀포시가 39일 만에 속전속결로 허가했다며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 봐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상인연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1년이 걸리는 상황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나. 또 사업자가 해외 명품과 고가 브랜드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중저가 브랜드가 40%에 이른다며 지역상권 피해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저가 제품 판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팀이 있으니까 이 TF팀 운영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홍명환 도의원은 사업비 과다 책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비 50억 원과 민원 처리 비용 22억 원, 예비비 372억 원 등 일부 사업비 항목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는데도 검증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내용이 만일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이제 변경하거나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업자 선정 과정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소송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부실 경영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죠. 이번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해당 임원들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0억 원대 쪼개기 발주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이번엔 직원들이 일부 임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시설팀에 근무하는 A씨는 상사의 욕설과 폭행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죽어도 못한다는 자식이고. 2차 술값을 내지 않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별지판을 집어서 얹어서 제 발을 맞았고 멱살을 피고 이런 욕들을 머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를 많이 했고요. 제 아내가 듣는 중에서도 전화상으로 저한테 본인 말 무시하냐면서 뭐 죽이겠다 뭐 하면서 직원들은 일부 임원이 부서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출근 픽업을 강요하거나 수학 문제를 내 풀지 못하면 무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해당 임원 2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된다며 해당 임원과 직원을 분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측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임직원들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모 선임부장을 즉시 파면 해임하라. 이에 대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해 실시된 인사고과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했고 그 내부 감사에 따라 사장님이 이제 인사 발령을 한 거에 대한 불만으로 사장님하고 저를 공격하는 부분이고 사장님은 지금 나가셨으니까 저를 또 타겟으로 공격하는 거죠. 제기된 의혹들 중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폭로까지 이어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다음 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내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번 시험 역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클 텐데요. 시험일인 내일은 발열 확인 절차를 거쳐 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께선 여유 있게 시험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된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건물 밖에서 차례로 수험표를 받고 배치도에서 자신이 시험 볼 교실 위치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모두 끝나 수험생들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오는 학교라서 약간 익숙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조금 빨리 수능 때 와서 그 분위기를 익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제주 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440명 늘어난 6,900여 명. 시험은 일반 시험장 16곳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2곳,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2곳 등 20곳에서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을 거친 뒤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다시 측정해야 하고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실 좌석 칸막이는 2교시 이후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수능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일인 내일 시험장 주변 응원과 격려 행사가 금지되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학생의 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서 응원하는 것은 일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들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전부 다 이제 10시 이후에 이제 출근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아직까지 도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없는 상황.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방역당국은 수험생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고등학교 집단 감염은 3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고, 제주시 요양병원에서도 1명이 늘어 6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해 코로나19 인과성 여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해안경비당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5일 밤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안경비단은 해당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시 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희생자 보상금 9천만 원은 산정 근거가 충분치 못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서달 오름과 정뜨르비 행장 학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